결국 극악무도한 석지성은 며느리 손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드라마 밤에 피는 꽃이 어느새 결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회에는 드디어 석지성에게 통쾌한 반격을 시작한 이소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소가 준비한 다과연은 역시 단순한 친목도모 목적이 아니었는데요. 다과연에 등장한 깜짝 게스트는 다름 아닌 오난경이었습니다. 오난경은 자신의 죽음으로 석지성의 죄를 모두에게 밝혔는데요. 오난경이 진실을 밝히면 자신도 역모로 걸리기 때문에 그녀가 이런 선택을 할 거라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매사에 철두철미하기만 했던 석지성도 그녀의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 같네요. 오난경은 15년 전 선왕 독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여화의 오라비 소식을 전합니다. 조성우가 이미 오래전 석지성의 손에 죽었다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는 오난경. 다음의 예고를 살펴보면 이대로 오난경의 자백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난경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석지성이 죄를 자백할 리가 없던 것이죠. 석지성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리발을 내밀면 그뿐입니다. 이소에게는 15년 전 사건의 전말을 밝힐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증거를 누군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 증거를 15년 전부터 간직해오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5년 만에 돌아오자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화. 부부 생활은 어떻게 넘긴다 쳐도 문제는 밤에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 더욱 힘들어졌다는 거였죠. 석정은 눈치가 빨라 금세 여화가 밤에 복면을 쓰고 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석정은 여화가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녀가 수월하게 밤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한편 돌아온 강필직은 수호와 여화를 동시에 잡기 위해 소혼을 납치하게 되는데요. 절체절명에 빠진 수호를 복면에 여화가 나타나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필직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강필직은 순순히 진실을 자백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고에서는 오라비가 그의 손에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여화가 그에게 칼을 들이미는데요. 오난경이 죽고 자신도 꼬리 자르기 당할 판인 강필직. 그는 이미 한번 석지성을 배신하고 도망치려 한 이력이 있는데요. 잘만 구슬리면 최종회에서 석지성의 죄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증인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한편 이소는 석지성 몰래 오난경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소는 처음으로 석지성과 정면으로 맞서려 한 것이죠. 물론 그의 곁에 있는 윤학이 힘을 보태준 덕택이었습니다. 처음 이소는 오난경을 사로잡는 데 실패한 것처럼 석지성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요.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역대급 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석지성과 시청자들 모두를 동시에 속이는 기막힌 연극이었던 것이죠. 이후 이소는 뜬금없이 친목 도모를 위한 다과연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놓친 줄 알았던 오난경을 등장시키게 되죠. 오난경은 모두의 앞에서 15년 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합니다. 석지성의 사주로 돛꽃이 든 차를 선왕에게 올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15년 전 선왕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은 오난경은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려는 여화를 보고 오난경은 오라비 조성우의 일까지 말해주게 됩니다. 석지성에 의해 15년 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오난경에 의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여화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라비가 죽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라비가 전해준 칼을 소중히 간직하며 돌아올 날만을 15년간 기다려온 여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부질없는 헛꿈이 되어버렸는데요. 마지막 남은 최종회에서는 오리발을 내미는 석지성에게 선왕의 밀지를 들이미는 여화의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15년 전 선왕은 석지성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진실이 담긴 밀지를 준비해 둔 것 같은데요. 석지성은 선왕은 물론 그의 주변 호위군사들까지 모조리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와중에 여화의 오라비 조성우가 선왕의 밀지를 가지고 아수라장을 빠져나갔던 것이죠. 석지성은 그를 잡기 위한 유인책으로 여화를 며느리로 들이게 됩니다.
가문의 가세 차이가 극과 극이었던 두 집안의 혼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침 석지성은 파란 눈에 애니 좋다며 집을 나간 석정을 여기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보았듯이 석지성은 자신을 위해 아들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화를 인질로 조성우를 잡을 생각까지 했던 거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조차 없을 겁니다. 한편 조성우는 석지성이 자신을 노리고 있단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생을 인질로 잡은 상황에서 혼자 살자고 여화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화와 자신만 아는 곳에 급하게 검 한 자루를 숨겨두었던 것이죠. 이 검을 비밀 장소에 두고 갈 당시 조성우는 꽤나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려줄 수 없었나 보네요. 그가 할 수 있던 건 선왕의 밀지를 칼자루에 숨겨놓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여화가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며 죽어간 것 같네요. 이제 석지성의 최후는 여화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과연 그녀가 어떻게 검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런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무엇보다 수호와 여화의 안타까운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여화가 속아서 혼인을 한 만큼 왕 이소가 이 혼인을 무효로 만들어 주었으면 하네요. 만약 그게 힘들더라도 석정이 여화와 이혼을 하던가 해서 그녀를 놓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다과연 에피소드에서 아버지의 비정함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석정. 이 때문이라도 아버지에 맞서 여화를 도와줄 가능성이 아주 충분해 보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결말로 이어지게 될지 벌써부터 최종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